자, 안녕하십니까. 연금박사 라이브 진행하고 있는 연금박사 상담센터 대표 이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라이브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디 볼까요? 슬슬 준비해 볼까요? 몸 좀 풀어보고 입 좀 풀고 몸도 풀고.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연금박사 라이브, 연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방송, 연금박사 라이브,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여러분 댓글창에다가 인사 남겨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댓글창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1시간 동안, 오늘 1시간 동안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제가 아는 데까지 최대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빠른 대한민국, 그죠? 예, 이 앞으로 또 은퇴 인구가 늘어나면서 굉장히 나이 어르신들이 늘어날 텐데, 이런 우리 사회에서 연금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 이 연금에 대해 중요성에서 알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 오로지 사실 연금 박사밖에 없죠, 거의. 자, 그래서 연금 박사가 연금에 총대 메고 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다 알려드리고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연금 박사는 저희 연금 박사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기 보시면 전화번호 보이시죠? 1800-3624, 1800-3624. 저희 연금 박사 상담 센터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 시간에 오셔서 이렇게 질문 주셔도 좋고, 그렇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저희 센터 전화 주시면 또 센터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전국 방송, 전 세계 방송이죠. 또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또 우리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연금 박사를 많이 시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고국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또 언제 고국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이 들면 또 고국에 오셔가지고 노후를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연금 제도에 대해서 많이 알아두시고 준비해 두시면 나중에 도움 되실 겁니다. 전 세계에 계신 또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인사드리면서 또 연금 박사 라이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 인사해 주시고요. 큰손님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큰손님. 손감년님 반갑습니다. 필리님 반갑습니다. 이클리스님 반갑습니다. 이현아님도 반갑습니다. 백도님 반갑습니다. 안티용님 반갑습니다.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희경님 반갑습니다. 테임스방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리초이님 창원에서 듣고 가셨나요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멀리서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로소님 감사합니다. 네, 이현우님 최고. 네. 자, 태양님 안녕하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들어오신 분들은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뭐하나 보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좋아요와 함께 더 열심히 제가 방송해서 여러분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몽당이님 반갑습니다. 그쵸? 네, 다들 다 들어오시면 인사해 주시고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S4U님, IRP 하지 않고 개인연금에 올인한다면 어떨까요? S&P, ETF 단일 종목 최대한 집중할 예정입니다. 네, 어쨌든 개인연금이든 IRP든 ETF를 통해서 단일 종목 최대한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당장 지금 집중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20년간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죠. 장기적으로 하실 자신 있으시면 꾸준하게 진짜 1년, 2년에 흔들리지 말고 10년, 20년 장기로 묶어두신다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0명 중에 9명은 끝까지 못 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희경님 반갑습니다. 베스트님 반갑습니다. 오셨네요. 오늘도 좋은 말씀 또 기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캔디님도 반갑고요. 달콤한 손톱님,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와서 죄송해요. 네, 오랜만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오랜만에 오시는 고객님들도, 단골 고객님도 또 반갑죠. 오정리님 반갑습니다. 최미숙님 반갑습니다. 안진만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수고 많이 하겠습니다. 캔디님 기차 안에서 듣고 계시네요. 네, 기차 안에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또 기차 안에서 KTX, SRT 타고 가시면서 들으시는 것 같은데, 또 이어폰 끼고 또 많은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셀틱 클래스군 모셨네요. 박사님 항상 월요일 9시 라방 너무 좋습니다. 지난주 월부에서 영상 3부작 잘 봤습니다. 네, 월급쟁이 부자들이라는 유튜브 방송에 제가 출연했죠. 그래가지고 또 맨날 하는 얘기 또 했어요. 그냥. 네, 반갑습니다. 야화님 반갑습니다. 정성님 반갑습니다. 데이터드림님 반갑습니다. 자, 네. 제가 지금 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송하다 보니까 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이제,
저한테 부동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뭐 주식도 그렇지만 연금 박사는 부동산 어떻게 생각하니? 근데 뭐 저는 연금 박사는 연금 박사는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뭐 지금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위기론이 굉장히 많아요. 하반기에 위기가 온다, 대폭락한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항상 확실합니다. 위기는 언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다. 제가 폭락과 쇠락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지금 폭락의 위기, 한 번에 뭔가 막 대폭락해가지고 다시 한번 기회가 오는 뭐 이런 시장을 노리고 계시겠지만 그런 위기는 더 이상 안 온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서서히 몰락해가는 쇠락의 위기에 처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반기에 무슨 위기가 온다, 뭐 역전세난이 온다, 뭐 전월세 만기 돌해가지고 문제가 심각해진다, 금리가 인상되면 또 집값이 폭락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계신데 중요한 건 우리가 딱 아는 사실 있잖아요. 알려진 위기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니다. 우리가 위기가 올 줄 알고 예상돼 있다면 올 하반기에 위기가 온다고 예상한다는 사람이 많다면 위기는 안 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게 왜냐면 자꾸 이렇게 사회에서 위기를 조장하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위기를 조장하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위기를 조장해야 위기가 안 오거든요. 위기를 조장하지 않고 다 좋다 얘기하고 있으면 결국 그때 위기가 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위기는 오지 않는다. 폭락 위기는 오지 않는다. 우리 사회는 서서히 쇠락하고 있는 것이고 쇠락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는 거죠. 위기의 위기의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사실상 큰 문제가 오히려 없어요. 왜냐면 폭락했다가 다시 바로 회복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쇠락은 서서히 안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 시간이 길어지면 위기가 길어지고 기간이 길어지면 힘들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사실상 가진 자들은 이 위기를 버티게 되지만 없는 자들은 이 위기에서 결국 도태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위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양극화는 훨씬 심해지고 서민들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고 오히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위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언젠가 한번 대폭락이 와라. 지금 내가 캐시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 현금으로 대폭락이 오면 그때 뭔가 사겠다. 이런 생각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리고 앞으로 대폭락이 오거나 더 정말 폭락하는 자산이 온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외곽에 있는 부동산, 그죠? 잡주. 이렇게 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좀 그 우량주라든가 우량자산과는 관계없는 비우량주, 비우량자산들이 더 크게 폭락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량한 자산들은 앞으로 결국은 다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잘 보시면서 이 사회를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 위기가 온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거기 막 위기에 두려워하거나 또 그 위기가 온다고 나는 또 뭐 준비한다고 막 현금 들고 있으면서 언제 뭐 안 오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위기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망고킹고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위기일수록 연금이 최고죠. 맞습니다. 위기든 아니든 관계없이 그냥 연금 들고 있으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뭐 남들이야 위기가 오든 안 오든 무슨 상관이에요. 위기가 나는 연금 제대로 받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에서 가장 안전한 게 보내신 분들은 누구였어요? 자, 이 코로나 위기라든가 이런 걸 보시면서 가장 안전하셨던 분들은 사업하신 분들, 자영업하신 분들 굉장히 큰 위기를 겪었죠. 그런데 자산가들은 큰 폭의 또 자산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계없이 공무원이라든가 꼭 대기업에서 안정적인 월급 받으신 분들은 사실 코로나가 오건 안 오건 재택근무를 하건 안 오건 거의 큰 위기 없이 그냥 꼬박꼬박 월급 받으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뭐냐? 결국 위기가 와도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위기에 크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왔는데 소득이 없이 자산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게 된다는 사실이죠. 결국 노후에도 마찬가지고 언제든 마찬가지 젊을 때나 나이 들어서나 소득이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큰 위험이 없다. 근데 소득이 없이 내가 목돈 까먹고 사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위기가 왔을 때 더 큰 리스크에 빠질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씩 이제 또 질문 또 보면서 여러분께 빨리빨리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또 이렇게 1시간 하다 보면 금방금방 지나가죠? 또 질문이 갑자기 우르르 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연금박사 라이브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건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더 궁금한 사항은 1800-3624 저희 센터 전화로 내일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콤한 손톱님 질문하셨는데 6% 해외 연금보험에 대한 박사님 의견 듣고 싶어요. 네. 6%는 아니고요. 해외 연금보험은 오히려 더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 연금보험이 저도 사실 지금 이제 계속 공부 중인데 해외 연금보험을 직구하는 거예요. 직구.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보험사의 상품이 아니고 해외에 있는 보험사의 상품을 직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세제적인 이제 좀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연금보험이 기본적으로 고정적인 수익률을 보증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제 그것이 기본적으로 또 투자 베이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신을 갖고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공부해서 확신이 들면 그때 가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상품이 좋다 하는데 사실 뭐 좋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검토해서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박진님 오늘 처음 들어왔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김진나님 반갑습니다. 달보드레님 반갑습니다. 셀틱클래스코님 똑같은 말씀드려 너무 좋습니다. 박사님 질리지 않아요? 라고 하셨는데 열심히 제가 또 즐겁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민숙님 반갑고요. 조명숙님 연금을 곧 개시하는데 몇 년을 보증받아야 좋은지요? 그리고 매월 받고 싶은데 어떤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예, 연금을 개시하신 분들, 지금 한 10년, 20년 연금 가입하신 지 오래되셔가지고, 이제 연금 개시하신 분들이 계시죠. 자, 연금 개시는 기본적으로 확정기간, 딱 10년, 20년 이렇게 받을 수도 있지만, 종신연금, 돌아가신 그날까지 평생 받는 종신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종신연금형은, 말 그대로 돌아가신 그날까지 지급하는 거다 보니까, 혹시 일찍 돌아가신 경우에는 얼마 받지도 못하고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신연금형은 보증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그 전에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그 기간만큼은 상속인에게 지급을 하겠다. 그래서 10년, 15년, 20년, 30년 뭐 이런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보증기간이 길면 길수록 보험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기간을 보증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받는 연금액이 낮아지는 거고요. 보증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어차피 일찍 돌아가시면 끝나는 거니까 한 번 받는 연금액이 높습니다. 연금 상품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보증기간은 한 20년 보증형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10년 보증형은 너무 짧아서 사실 10년 이내에 돌아가시게 되면 10년간 보증은 받지만 그 금액이 원금도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20년 정도는 보증받아야 대략 혹시 일찍 돌아가셔도 원금 정도는 보증을 받고 있고 너무 장기간 30년, 40년 보증을 해버리면 한 번 받는 연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죠? 네. 일찍 돌아가신다면 유리하겠지만 오래 사신다면 결국은 원래 오래 사실 거라면 짧게 보증기간을 해서 한 번 받는 금액 올려놓고 그 금액을 오래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근데 언제까지 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20년 보증이 가장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상품마다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본격적으로 저희 센터 전화하셔가지고 실제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인공님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더위 왔어요. 더워요. 지금 팔 걷고 하고 있습니다. 팔 걷고 지금 더워서 네. 그래서 연금 안내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고킹고님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기일수록 연금이 최고죠. 캔디님 50대 중반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몇 달 직장 국민연금 낸 게 다인데 노후 준비로 4년 전부터 20여만 원씩 다시 넣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거 맞지요? 네, 맞습니다. 50대 중반이시라면 우리가 뭐 다 좋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연금부터 준비 시작하십시오. 예, 국민연금이 뭐 기금이 고갈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건 수십 년 후의 얘기고 그리고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가지고 연금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이제 통장에 잔고가 없는 거지만 매달 들어오는 금액이 있으니까 또 그걸로 채워줄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개혁을 준비하고 있으니 일단 50대 중반이시라면 국민연금 중심으로 1차적으로 노후선 읽기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10여 년 전에 내신 거라면 또 중간에 추납도 안내기간 추납도 가능할 거니까 추후 납부 확인해 보셔서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진아님 안녕하세요. 오늘 판교까지 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지만 마음이 든든해요. 건강하십시오. 네, 네 오늘 판교까지 가서 또 상담해 드렸는데 감사하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또 물어보시면 저희 센터에서 다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필리님, 연금 박사님 덕분에 연금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현재 공무원 퇴직까지 8년 남았고 추가 개인 연금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주담대 상환에 5년 남아있는 상환에서 주담대 상환이 대출을 최대한 빨리 상환하고 개인연금을 시작해야 할까요? 아니면 적은 금액이라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리고 개인연금을 시작한다면 어떤 종류 연금을 시작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일단 한 8년 후에 퇴직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대출이 있으신 거예요. 대출. 그러면 이런 분들 또 많이 질문하시죠. 대출을 먼저 상환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대출을 늦게 상환하더라도 연금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시죠? 자, 물론 숫자적으로 보면 사실 대출 상환 금리가 높아서 대출 금리가 예를 들면 5%, 6%다. 자, 그러면 사실상 대출금 먼저 상환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사실 대출이 이자가 높은데 내가 그거를 부담을 하면서까지도 내가 뭔가를 해봐야 어쨌든 연금 수익률도 그 이상 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죠? 대출 이자 부담이 훨씬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대출을 상환하고 고금리 대출이라면 상환하고 그리고 나중에 연금을 준비하시는 것이 숫자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대출 금리가 그렇게 높지 않다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요. 대출 상환하고 나면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대출 상환 끝났으니까 이제부터 연금 준비해야지.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쵸? 네. 또 대출 상환하고 나면 이제 좀 여유가 생기니까 그거 가지고 또 다른 소비를 늘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 뭐 숫자적으로 보면 금리에 따라서 비교를 해볼 수 있겠지만 이게 정량적이 아니라 정성적인 우리가 좀 감성적인 서치를 한다면 이게 뭐냐면 결국은 연금을 조금이라도 지금 준비하시는 것, 같이 가는 것이 나중에 대출도 갚고 그리고 나면 내 연금도 남아있다는 사실이죠. 그쵸? 우리가 사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지금 가입하고 계시는데, 그쵸? 사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공무원이시니까 공무원연금 안 넣고 공무원연금으로 대출 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내 월급에서 공무원연금 떼어가는 거, 내가 내고 싶어서 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월급에서 자동적으로 떼어갔으니까 낸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내가 생각 없이 딴 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딴 거를 못하고 공무원연금을 낸 게 지금 노후에 연금으로 남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연금은 사실 이것저것 따져보면 다른 거 하고 나서 급한 거 불 끄고 나서 그다음부터 연금하는 것이 수익적으로 보면 더 좋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연금은 모든 다른 자산과 동일하게 같이 준비가 되는 것이 맞다. 그죠? 금액이 좀 크고 작고는 있을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꾸준하게 내 인생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집 마련 자금도 가고 애들 교육 자금도 가고 결혼 자금도 가고 노후 자금도 같이 가는 것이 나중에 시간이 되었을 때 이것이 같이 준비되어 가는 것이지 이거 끝나고 저거 해야지 저거 끝나고 이거 해야지 이거 끝나고 이거 해야지면 결국은 아무것도 제대로 끝나는 게 없다는 사실을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라소니님, 20만원씩 20년 나입하고 5년 거치하는 게 30만원씩 15년 나입하고 10년 거치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다 좋습니다. 20만원씩 20년 나입하고 5년 거치하는 거, 그 다음에 30만원씩 15년 나입하고 10년 거치하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뭐, 금액의 크기 차이를 떠나서, 어쨌든 금융상품이라는 것이 많은 금액을 빨리 납입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오랜 기간 거치해서 연금 받는 게 당연히 좋죠. 그러니까 원금이 똑같다라고 가정했을 때 예를 들면 10만 원씩 30년 납을 할 것이냐 아니면 30만 원씩 10년 납을 할 것이냐. 그렇죠? 당연히 30만 원씩 10년 납입 빨리 완납을 하고 그걸 불려가지고 연금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다르다. 일반 개인연금은 10만 원씩 30년 내시는 분과 30만 원씩 10년 내고 기다리시는 분이 이 두 번째가 훨씬 더 연금이 많지만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이상한 연금이죠. 30만 원씩 10년 내는 사람은 바보, 10만 원씩 30년 내는 사람이 이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연금 받는다. 아시겠죠? 국민연금은 왜? 납입 금액보다 가입 기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건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얘기고 개인연금은 큰 금액을 빨리 압축해내고 그리고 나중에 거치해서 연금 받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겠죠. 자, 이클립스님, 이거냐. 네. 이클립스님, 군인연금 받는 50살 직장인입니다. 군인연금 받아서 국민연금은 가입이 되는데, 전액 제가 부담하는 임의가입자로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임의가입이 나을까요? 개인연금이 나을까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자, 50살 직장이시면 이미 군인연금 받으시는 분인데, 국민연금은 가입되는데 따로 소득이 없으신가 보죠? 근로소득자로 등록을 하시면 반반 낼 수 있는데요. 지금 근로소득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그냥 내가 내 돈으로 내는 거니까 임의가입자라면 당연히 가능하죠. 이거는 군인연금 수령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직장이 없는 가입자들은 전부 다 자기가 다 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내가 전액 내기 싫으면 근로자가 되셔가지고 누구 집 들어가서 그 집 종업원이 되셔야죠.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반 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뭐 그러시는데 임의가입이 나올까요? 개인연금이 나올까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은 오래 산다는 가정하에서는 국민연금이 좋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한 80세, 90세까지 산다면 국민연금이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받다가 돌아가시면 유족연금이 발생하는데 유족연금 중복수급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클리스님 배우자분이 어떤 직역연금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배우자분이 국민연금이라면 국민연금은 중복수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다가 일찍 돌아가셨을 때 개인연금은 내가 못 받은 연금을 전부 다 상속할 수 있고 누구에게든지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런 것들은 받다가 돌아가셨을 때 유족이 만약에 있을 경우에 중복이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아무한테도 줄 수 없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래 산다는 과정에서 단지 수익성 계산만 해보면 이미 가입하시는 것이 이미 가입 먼저 하시고 남은 돈으로 개인연금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연금 준비의 1순위는 공적연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젊을수록 40대, 30대, 20대로 내려올수록 연금의 가성비, 국민연금의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지만 50대 이상이시라면 지금은 공적연금에 일단 집중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선홍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모두를 괴롭히는데 대표님들은 저희들을 속 시원히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사무실이 7시가 되면 에어컨이 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9시가 됐으니 2시간째 에어컨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 더위에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그래도 연금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드렸다고 이 저녁에 제가 앉아가지고 여러분의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말하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이 고령화 사회에 세계 최고의 고령화 국가 대한민국에 연금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도움을 드려야겠다는 일념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좋아요가 87명이에요. 들어오신 분들은 벌써 한 300명, 500명 되셨는데 87명이 좋아요 누르셨으니까 아직 220명은 좋아요를 안 누르고 계신 거거든요.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누르시면 여러분도 행복해지고 그 다음에 연금 박사도 행복해지고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연금에 대한 준비를 잘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공유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휴먼메드님 반갑습니다. 퇴직금 운용에 관심이 생기는 30살입니다. 배당주 ETF 퇴직금 계좌에 배당금 입금되면 자동으로 재투자 운용시키나요? 아니면 현금으로 바꾸게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자, 일단 ETF를 투자하셔가지고 배당이 들어오면 그 배당이 IRP나 연금저축계좌에 들어오게 되면 들어오는 순간 바로 다른 것이 매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CMA 계좌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거의 수익이 없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 배당금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본인이 선택해서 하셔야죠. 그렇죠? 네. 배당이 자동적으로 재투자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30살이신데 휴먼메이드님, 그 배당주 ETF에 관심 가지셨는데, 퇴직금 운영에 관심 가지셨는데, 저는 이 말이 더 겁나요. 30살이 퇴직금 운영에 관심이 생기면 안 됩니다. 30살은. 아시겠죠? 30살은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퇴직금 운용할 시간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월급 올려서 퇴직금 자체의 원금을 더 많이 올리시는데 집중하십시오. 아시겠죠? 아직 이제 30살에 퇴직금 이제 뭐 몇 년 받지도 않았는데 이 퇴직금 얼마 되지도 않은 퇴직금 가지고 운용한다고 머리 짜고 매고 고민해봐야 우리 휴먼메이드님 인생이 안 바뀝니다. 제가 인생 선배로서 말씀드리지만 퇴직금이 한 5천만 원 1억 쌓이시면 그때 가서 고민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지금은 그냥 꾸준하게 내가 뭔가 매수매도를 하시면서 운영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뭐 안정적인 ETF라든가 아니면 일반 펀드에다가 꾸준하게 매달 혹은 매년 들어오는 퇴직금을 정기적으로 매수하셔서 10년, 20년 꾸준하게 불리시는 것,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좋고요. 괜히 이것저것 해보겠다고 운영에 관심 가지시고 공부하고 해봐야 결국은 이것이 끝까지 못 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연금 운영은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연금 운영은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아시겠습니까? 100m 달리기 할 때는 내가 100m 앞 딱 10초만 집중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빨리 갈까 고민하시면 되는 것이지만 마라톤은 42.195km를 달리는 거기 때문에 이 42.195km를 달리면서 처음 시작하자마자 머리 굴리고 막 기술 쓰고 좀 빨리 가야지라고 해가지고 해봐야 결국은 다 의미 없는 행동이고 나중에 가면 괜히 후회되고 힘만 빠지고 결국은 끝까지 못 가겠다는 사실이거든요. 자, 그래서 연금은 100m 달리기 아니다. 마라톤이다.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치님, 안녕하세요. 덥네요. 연금 가입해야긴 해야 되겠는데, 그죠? 연금 가입하시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연금에 대한 비교 분석과 상담, 그리고 가입 관리까지 전부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과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드리는 연금박사 상담센터가 있다. 1800-3624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솔개님, 반갑습니다. 자, 임동은님, 이거 실시간이군요. 자동재생으로도 갑자기 넘어와서 녹화인 줄 알았는데요. 그렇죠. 네, 녹화 아닌데 제가 이렇게 뭐 편집도 안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과거 쓰신 재무설계 길라잡이도 잘 읽었어요. 저도 같은 CFP로서 고객이 어떤 상담을 해주는 것이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된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CFP님이시거든요. 임동은님. 네. 그렇죠. 재무설계를 하는데 재무설계 길라잡이라는 책이 제가 있거든요. 그 책은 재무설계 전문가들을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금융 전문가 되신 분들 꼭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혹시 방송 보신 분 중에서 금융 전문가, 연금 전문가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연금 상담 전문가 자격 오픈된 거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제가 지금 연금 상담 전문가 CPE, Certified Pension Expert 자격을 보건복지부와 승인받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자고 그다음에 제가 출제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페스 코리아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접수
받고 있고요. 이패스 코리아. 그리고 7월 15일 날 1차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연금에 대한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금 전문가 뭐 그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일반인 중에서 내 연금 공부하다가 연금 전문가 되고 싶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 사회는 연금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희경님, 중증 장애인 공무원입니다.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그 수급 조건에서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공무원 연금, 공무원이시면 공무원에 해당하는 장애인 연금이 있을 텐데요. 죄송하지만 이거는 뭐 제가 알아드리는 것보다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에 문의하셔가지고 공무원의 연금 내에서 받으시는 것,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장애연금 따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공무원연금도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등급에 따라 약간 다르더라고요. 네. 1급, 2급, 3급, 4급이 있는데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1, 2, 3급 같은 경우에는 연금으로 지급하고 4급 같은 경우는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끝나거든요. 공무원연금 관리공단 한번 전화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복연출님, 국민연금 매년 몇 프로 상향되나요? 하셨는데, 국민연금이 상향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납입액은 내가 소득 벌어들인 거, 소득의 9%를 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최고 구간에 계신 분들은 매년 최고 구간이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만큼 연금을 더 내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이게 사실 매년 물가 상승을 연동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7월 1일부터 6.7% 정도가 최고 구간이 상승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전까지 국민연금을 50만 원 내셨던 분들은 6.7% 올라가기 때문에 약 53만 원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연금 내는 게 올라갑니다. 내는 게 올라가는 만큼 물가 상승을 연동하기 때문에 받는 것도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몇 프로 올라가느냐는 그 해의 물가 상승을 연동하기 때문에 물가가 높은 해에는 많이 올라갈 것이고 물가가 낮은 해에는 적게 올라가겠죠. 자, 김순녀님, 늘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하던 중 22년도 사업소득 때문에 7월까지 중지되었는데요. 8월부터 지급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더 늦춰서 받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자, 국민연금 조기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정상적인 개시 연령이 있는데 이거보다 5년 먼저 조기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조기 수령한다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조기 수령은 중단됩니다. 중단돼요. 그래가지고 아마 우리 김순녀님 소득이 발생하셨기 때문에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 대략 월 소득 기준으로 한 250만 원 이하면은 사실상 상관없는데 이 초과된 소득이 발생하셨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조기 수령 중지가 되는 겁니다. 자동 중지가 되고요. 만약에 이거 중지 안 하고 신고 안 한 상태에서 계속 받으시게 되면 나중에 조기 수령한 거 토해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었는데 일단 소득이 사라져서 8월부터는 지급 선택할 수 있다고 하시면 조기 수령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소득이 없으신 경우에는 일찍 받으시는 거 어쩔 수 없이 받겠지만 가능한 국민연금은 일찍 조기 수령한 사람들한테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감액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당하면서 일찍 받는 것보다는 늦추셔가지고 연기연금 받는 걸 더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물론 일찍 돌아가실 거라면 일찍 받으시는 게 좋겠지만 내가 그래도 한 80세 이상까지 살 수 있다면 어쨌든 국민연금 구조상 1년이라도 늦춰 받으시는 것이 연금액이 더 유리하다는 걸 제가 여러 가지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렇게 늦춰 받으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국민연금이 많아지면 무슨 뭐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온다, 뭐 기초연금 못 받는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으신데 중요한 건 기초연금 건강보험제도는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겁니다. 나는 좀 기초연금 건강보험 좀 덜 내려고 기초연금 더 많이 받으려고 국민연금 팍팍 깎아가지고 땡겨 일찍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법이 바뀌어가지고 기초연금 다 준다는 거야. 그럼 뭐예요? 그때 가서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도가 바뀌는 것들은 내가 미리 그걸 판단해가지고 하시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국민연금처럼 평생 나오는 금액을 오히려 제때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두시고 나서 그 다음에 기초연금 못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좀 더 나오면 더 내세요. 사실 단기적인 어쨌든 이익 때문에 장기적인 이익을 포기하는 것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국민연금을 뭐 조기 수령하시면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면 그거는 소탐 대실 단기적으로 단기의 이익을 위해서 장기적인 더 큰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영화님, 90년대 초가입한 이율 7.5% 연금 개시 안내문을 받았는데요. 당장 연금이 필요 없어서 연기하려고 합니다. 그죠? 약관에 언급이 없는데 최장 몇 년까지 연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금 개시 신청 시점에 그동안 미지급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완전 비과세 상품이라 좀 황당합니다. 되셨는데 90년대 초에 가입한 연금은 다 비과세입니다. 그쵸? 네, 이거는 일반 연금이라면 사실상 일시금으로
일시금을 받았을 때 불리한 것은 뭐냐면 연금 저축 상품이고요. 연금 저축. 그렇지 않은 일반 연금 보험은 일시불로 받아서 사실 상관없죠. 자, 그런데 어차피 90년대 초에 가입하신 연금 저축도 5년 이상만 나눠 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당장 연금이 필요 없을 경우에 지금 7.5% 상품이기 때문에 최장 3년까지 연기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 이상도 사실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상품에 한번 보시면 3년까지 연기할 수 있고, 3년 이후에 연금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개시하는 건데 3년간 내가 안 받고 있고 그 3년간 안 받은 연금과 이자를 3년 이후에 일시금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연기할 때마다 더 많은 이자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상품이 연기하게 되면 3년간 플러스 1%에서 8.5% 드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이런 상품이라면 어쨌든 3년간 연기하셨다가 연금 받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상품이라면 비과세 상품이지만 연금 저축 상품이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5년 이상 연금을 나눠 받으셔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뚜벅이님 반갑습니다. 김혜경님, 50대 중반 자영업자인데 국민연금 10년 정도 20만 원 더 내려고 하는데 기초연금이 감액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개인연금이 나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이분 말씀 이런 겁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근데 국민연금 금액이 우리 현재 이번 올해 기준으로 48만 원인가? 그 이하로 받으시면 기초연금에 영향이 없고요. 그 이상 받으실 경우엔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죠? 예, 기초연금 좀 덜 받으려고 국민연금을 덜 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죠? 나중에 내가 국민연금 얼마 받게 될지 가봐야 아는 것이고, 또 기초연금 제도가 지금은 30만 원 드리고 있지만 나중에 40만 원 될지 50만 원 될지, 또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지금처럼 48만 원이 될지 58만 원 될지 68만 원 될지, 또 갑자기 또 기초연금 다 준다 그러면 또 국민연금하고 연계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올라가 있는 제도에 보시면 기초연금 받을 때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에 대해서 폐지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렇게 제도가 언제 바뀔지 모르는 이 제도를 가지고 내가 당장은 지금 기초연금 감액된다고 해가지고 국민연금 가입 안 하거나 나중에 포기하고 있으시면 이거 굉장히 잘못된 판단일 수 있거든요. 단적인 사례로 작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에 우리가 재작년까지는 부동산이 막 폭등할 때는 사람들이 막 청약해가지고 청약 경쟁률 막 몇백 대 1 막 그리고 청약 점수 막 높으니까 막 그거 가입하려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청약 통장. 그런데 작년에 부동산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청약 뭐 어려울 것 같다 해가지고 그 사이에 또 청약 통장 다 해지하시고 이런 분들 계셨습니다. 그쵸? 뭐 청약이 큰 의미 없다. 그런데 중간 또 갑자기 또 지금 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고 또 뭐 부동산 대책 나오면서 뭐 중도금 대출 다 해주고 여러 가지 다 풀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다시 청약 통장이 막 갑자기 중요해졌어요. 이제 와서 청약 통장 찾아보니까 작년에 해지한 거야.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막 거기에 판단을 일희일비하면서 왔다 갔다 판단하시면 안 된다. 아시겠죠? 국민연금은 평생 받는 거, 기초연금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 아시겠죠? 단기적인 이익이라든가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장기적인 이익, 이런 것을 포기하시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소탐 대실하지 마시고, 그죠? 반드시 국민연금 낼 건 다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제발. 김경욱님 반갑습니다. 쫀여사님 반갑습니다. 베스터님 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불행은 과거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고 오늘 나의 연금 가입은 미래 언젠가 행복하게 해줄 시간의 보상이다. 역시 우리 베스터님 제가 어록을 따로 모으고 있는데요. 나중에 어록만 모아서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불행은 과거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고 그렇죠. 오늘 나의 연금 가입은 미래 언젠가 행복하게 해줄 시간의 보상이다. 그렇죠. 지금 좀 여러분들이 저축을 좀 연금을 가입하셔서 소비를 좀 줄인다 하더라도 미래에 더 많은 행복이 있으실 겁니다. 저축의 정의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축의 정의. 저축의 정의가 뭐냐면 저축의 정의가 미래 소비를 위해서 현재 소비를 줄이는 행위라고 하시더라고요. 저축이란 미래 소비를 위해서 현재 소비를 줄이는 행위.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 소비가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미래에 더 큰 행복과 소비가 가능할 것이다. 물론 내가 지금 쓸 것도 없는데 무슨 연금이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결국은 지금의 물론 많은 소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후가 되면 될수록 더 중요한 것이 사실 돈이거든요. 노후에 돈 없는 노후가 굉장히 불행합니다. 그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겪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악재가 있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세 가지? 첫 번째가 초년 성공. 그죠? 젊을 때 성공하는 거, 멋모르고 성공하는 거, 실패에 큰 위험이 되죠. 두 번째가 중년 상처. 그쵸? 중년 상처. 중년에 배우자를 잃는 거. 세 번째가 노년 빈곤. 노후에 돈 없는 거. 아시겠죠? 이게 인생에서 겪지 말아야 될 세 가지라고 합니다. 초년 성공, 중년 상처,
노년 빈곤. 아시겠죠? 이 노후에 돈 없는 거 굉장히 큰 위험이기 때문에 오히려 젊을 땐 돈 좀 없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노후에 돈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꼭 연금으로 제대로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셀틱 글래스코님 에어컨 켜셔도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에어컨이 중앙 난방이어가지고 제가 킬 수가 없어요. 중앙 냉방이어가지고. 건물에서 7시면 꺼버려요. 그리고 이 사무실은 제가 지금 그 강변역 테크노마트에 있는데 워낙에 큰 건물인데 개별 냉방이 안 됩니다. 사무실에 냉방기를 둘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차라리 개인 빌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공사하고 실외기를 달아가지고 하겠는데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덥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또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여사님, 15세 아이 연금 상품 가입하면 상속은 아닌 거죠? 상속세 내는 건지 궁금합니다. 15세 아이의 연금을 가입하는 것은 아이에게 주는 거니까 상속은 아니고 증여입니다. 증여. 증여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이에게 연금을 내주는 것이 증여로 볼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금에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을 주는 것은 바로 증여입니다. 바로 그걸로 아예 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증여 신고하셔야 되고 증여세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연금이라든가 이런 보험은 증여 시점을 언제로 보냐면 아이에게 연금을 가입시켜서 돈을 내주는 시점을 증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연금 보험을 타는 시점을 증여 시점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5세 아이면 65세 연금 수령하면 50년 후가 증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 이게 그때 가서 증여를 밝혀낼 수 있을지 사실 애매한 게 좀 있긴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상 아이의 연금 상품 가입하는 건 증여지만 현실적으로 증여세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동훈님, 물가 상승률 감안해서 올라가는 거라 매달 달라요. 올해 기준으로는 5.1% 인상 조치되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연금 수령액은 5.1% 인상되었습니다. 네. 연금 내는 것은 6.7% 인상되었고요. 임동훈님, CF님, 감사합니다. 김미자님, 국민연금 유족연금 문의드립니다. 남편 사망하고 이혼 해지 상태지만 사실은 박사님 영상분이 19세 미만 손자녀가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손자에게 유족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국민연금 유족. 남편이 사망하셨어요. 남편이 사망하셨는데 이혼 상태십니다. 자, 그러면 사실상 유족연금은 사망하신 분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는데 만약에 이혼 상태지만 사실혼 관계였다면 이 배우자분 김미자님께서 유족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혼 관계인 걸 증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혼인 상태였냐 아니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혼하지 않았지만 별거하고 있고 생계를 유지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유족연금 못 받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런 걸 혼인 관계였으면 그런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 이혼 상태였는데 사실혼 관계였다면 매달 일정한 생활비를 받으셨다는 거 혹은 그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일정한 관계였다는 걸 증명하시면 유족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사실혼 관계 인정 못 받아서 이 배우자께서 연금을 못 받는다 하게 되면 자녀에게 지급됩니다. 자녀에게. 자녀가 근데 25세가 넘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60세 이상 부모에게 갑니다. 60세 이상 부모도 안 계신다. 그러면 그 다음 순위가 19세 미만 손자녀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아무도 없다면 19세 미만 손자녀가 받을 수 있지만 이 아이가 19세가 되면 종료됩니다. 자, 세로이님 변액연금 보험 가입할까 하는데 최저보증 이율이라는 게 투자 수익률이 아무리 마이너스가 나도 정해진 최저보증 이율만큼은 연금액은 무조건 보장해준다는 뜻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저보증연금은 상품의 구조상 현재로서는 변액연금보험입니다. 그러니까 투자해서 손실이 발생하는 연금보험이죠. 하지만 그 손실은 해지하는 경우에만 귀속되고 연금 받으신 분들에게는 최저보증되는 5%, 6%, 7%의 수익을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최저보증연금 5%, 6%, 7% 제가 몇 말씀드리죠? 최저보증연금은 연금 받는다는 조건 하에서는 연금액이 보증된다. 아시겠죠? 하지만 중간에 해지하면 절대 안 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김미자님 좋아요 100개 감사합니다. 김영근님 감사합니다. 스카이님 연금저축 노후 웰스보험 12년짜리를 들어서 납입 1년 남았는데 이 상품이 IRP로 전환되나요? 예, 연금저축은 전환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을 보험사에서 IRP로 전환하실 수 있고 증권사로 전환하실 수 있고 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 내에서 IRP로 전환 가능하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된다면 전환하는 게 좋을지 어떨지 궁금합니다. 전환하게 된다면 여태까지 납부한 원금만 전환이 되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자, 일단
전환되는 시점에 있는 적립금이 그대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보험이라면 보험은 전환이라는 것은 해지연금이 넘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어차피 내가 해지연금 넘어간다고 해가지고 뭐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지금 12년 정도 가입하셔서 거의 다 하셨으면 지금은 적립금과 해지연금이 거의 같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쌓여있는 금액이 넘어가신다는 거. 이게 원금에 이자가 붙었으면 이자까지 같이 가는 것이고 손실을 보고 있으면 원금도 안 되는 금액이 넘어가겠죠. 이건 뭐 그렇게 넘어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전환하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궁금한데, 자, IRP도 은행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증권사가 있고 보험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가입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안정적인 이자율로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큰 수익은 기대할 수 없지만 원금은 뭐 될 거거든요. 자, 이거를 내가 IRP로 옮기되 IRP에 은행으로 옮길 것이냐 증권으로 옮길 것이냐 보험으로 옮길 것이냐 이것도 결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증권사로 옮기거나 뭐 은행도 마찬가지고 요즘 다 투자 상품이 있으니까 옮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옮겨서 어떻게 운용할지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죠? 네. 그냥 옮겨서 안정적인 상품만 줄 거면 뭐하러 옮겨요? 그냥 있으면 되지, 여기랑 같이. 그죠? 근데 이걸 옮겨가지고 내가 좀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내겠다라고 하시면 옮기시면 됩니다. 그런데 공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하는 순간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그걸 감안하시고 옮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할 거면 굳이 옮기실 필요가 없겠죠, 사실. 자, 김명근님, 주택연금 가입 후 연금을 받으면 소득으로 잡히는지, 소득으로 잡힌다면 기초연금 못 받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자, 주택연금 가입한 후에 연금을 받으면 소득으로 잡히나요? 아니요. 자, 주택연금 가입해서 내가 연금 받는 건 소득이 아니고 대출입니다. 대출. 사실 집을 깎아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집이 점점 좀 깎아먹으니까 집값이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으로 전혀 안 잡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대출로 잡히고, 이게 집값이 깎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초연금에 유리해집니다. 아시겠죠? 네, 왜냐면 내가 기초연금 받을 때 주택도 평가하고 소득도 평가하는데 집을 내가 5억으로 평가받았는데 점점 까먹으니까 3억, 뭐 4억 9천, 4억 8천, 4억 7천 점점 깎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초연금이 더 유리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기초연금, 주택연금 받으신 거는 기초연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주택연금 받는 것을 연금 소득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불리하더라고요.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주택연금 받으면 그 연금도 소득으로 봐. 사실 대출인데 원래 잘못 보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겐 불리하다라는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에는 상관없다. 자, 가을님 65년생입니다. 일시불 납입 연금에 관심 있습니다. 5% 6% 연금 있던데 어느 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목돈으로 내시는 일시불 연금은 아쉽게도 6% 연금은 없고요. 5%만 가능합니다. 5% 또는 4.5% 연봉리 상품만 가능하니까 일시불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일시불 내시는 것보다 월 적립식으로 하신다면 5%, 6%, 7%가 가능한데 일시불 연금은 5%만 가능하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 가을님께서 5% 연금에 가입하시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거치한 후에 연금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최소 5년에서 10년을 거치하셔야 되기 때문에 70세, 75세부터 연금 받는다는 조건 하에서는 5% 연금이 좋지만, 만약에 내가 65년생이시니까 나이가 지금 어쨌든 내일 모레 환갑이신데 바로 연금 받는다 그러시게 되면 이거는 그냥 일반 금리 연동형 연금에 가입하셨기 때문에 수익은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일시불 연금에 가입하시되 일정 기간 거치해서 연금 받는 플랜으로 설계하신다면 5% 연금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궁금하신 내용은 저희 상담센터 1805-3624에서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상품에 대한 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센터 1805-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연금에 대한 궁금증 다 해결해드리고 비교 분석해드리고 얼마나 하면 얼마 받는지 다 알려드리고 어떻게 솔루션 짜는 게 좋은지 알려드리고 가입부터 관리까지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센터에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800-3624 꼭 전화번호 기록해 두셨다가 내일 아침에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영자님 9천만원 국민연금 넣으면 65세 때 얼마 나오나요? 라고 하셨는데, 자, 9천만원 국민연금 넣으실 수 없고요. 네, 9천만원은 국민연금은 매달 내시는 겁니다. 매달 9천만원씩 넣으신다는 얘기는 과거에 안 낸 걸 추후 납부할 수는 있겠죠. 근데 추후 납부도 지금 사실상 9천만원까지 추후 납부도 119개월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낼 수 있는 매달 최고의 보험료가 49만 7,700원, 5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 곱하기 119개월 다 해봐야 6천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9천만 원 국민연금 넣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추납도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9천만 원이 아니라 매달 얼마씩 넣었을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국민연금 넣으면 얼마나 받을까요? 라는 금액은 제가 계략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국민연금공단 전화하시면 바로 알려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 내일 아침 9시에 국민연금공단 전화하시면 정확한 금액 알려드릴 텐데 9천만 원 일시불로 내는 거 국민연금은 불가능하다. 고경수님 안녕하세요. 71년생이고 직장 국민연금 가입 91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23년 가입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만 65세에 123만원가량 수령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으로 연장하는 게 좋을지 최저보증 6%로 사연금 가입하는 게 좋을지 여쭤봅니다. 라고 하셨는데 자 지금 71년생이시고 50대 초반이시잖아요. 국민연금 지금 이제 뭐 직장을 그만두셨나 보죠. 네. 자 그러면 일단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오래 살 것 같다 그러면 국민연금을 우선적으로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좀 여유자금 있다 그러면 최저보증연금 6%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사적연금, 개인연금 중에서는 6% 연금이 사실 제일 좋다고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대이신 분들은 국민연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금 상태도 고민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배우자와 내가 중복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를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현주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왔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HKJ님 변액연금 고정 확정금리 7에서 8% 상품이 현재 제일 좋은 개인연금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7% 상품이 있고요. 8%는 아직 없습니다. 네. 7% 연금 상품이 있긴 한데 얘는 사실상 25년간을 유지하셔야지 7%가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너무 짧은 기간 운영하시면 7%가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연금을 종신으로 받을 수 없고 반드시 10년 또는 20년 확정으로만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제일 좋다라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각각의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제일 좋으신 분들이 있고 아니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과연 나에게 어떤 연금이 필요한지 연금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비교해 보시려면 저희 상담센터 1800-3624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백보배님 처음 들으셨는데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들으셔서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연금박사 상담센터가 있고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여러분에게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연금박사 라이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연금저축 그리고 연금보험, 주택연금, 농지연금까지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들어오셔가지고 문의하시면 이 시간에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님 연금 상담 전문가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시험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나올지 걱정이 많습니다. 사례 중심으로 나오나요? 아니면 평가 문제 형식으로 나올까요? 첫 시험이라 예상하기 힘드네요. 라고 했는데 제가 어제 문제 출제했거든요. 엊그제. 그래서 일단 전부 단답 그러니까 주관식 없고요. 전부 객관식이고 사지선다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그중에 선택해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온라인 시험이기 때문에 첫 시험이라서 온라인 시험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디 모여가지고 내가 옆 사람 거 막 컨닝해가면서 이렇게 보는 시험이 아니고 그냥 내가 컴퓨터 틀어놓고 온라인으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오픈북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책 보면서 찾아가서 답변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공부 안 하시면 어디 책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사실. 네, 그래서 공부 좀 하시고 시험 문제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제가 시험 문제 출제위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좋겠지만 여기서 문제를 또 오픈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요즘 그쵸 우리가 공교육이 살아야지 공교육이 그죠? 제가 이게 사교육 해가지고 여러분들 사교육해서 점수 잘 맞으면 결국은 여러분 또 사교육 해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문제 알려드릴 테니까 사교육 해드릴 테니까 저한테 수업료 100만 원씩 보내세요. 그럼 여러분 또 막 보낼 거 아니야? 그럼 또 사교육 시장 엄청 커질 거 아니야? 그렇죠? 사교육. 그럼 공교육이 무너지잖아. 공교육 무너지면 안 돼? 안 되죠. 공교육이 살아야지 공교육. 근데 공교육이 살리겠다고 또 갑자기 또 변별력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요? 또 그럼 사교육도 무너지잖아. 지금 수십 년간 이렇게 해왔는데. 그쵸? 어렵죠? 네. 이거 답이 있겠어요. 답이 없다니까. 그쵸? 뭐 하루 이틀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시험 문제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시험 문제를 알려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 대략적으로, 유형만? 네. 어쨌든. 자, 그래서, 어쨌든 공부 열심히 하시면 쉽게 붙으실 수 있을 거다. 자, 문순서님, 연금저축을 일시금 받으면 종소세 내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연금저축을 일시금으로 받으시게 되면, 종소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금 받게 되면요. 일정한 한도 내에서 받으시게 되면 연금소득세로 하셔야 되겠지만, 이걸 일시금으로 받으시게 되면 16.5%로 기타소득 과세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기타소득.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연금저축을 초과해서 받으시는 분들은 그것도 원래 종소세 해당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16.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종소세 내실 일은 없다. 그런데, 종소세가 더 유리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죠? 내가 연금을 받았는데,
더 많이 받았는데 3.3에서 5.5% 뛰는 것보다 종소세가 더 낮으신 분도 계시니까 결국은 연금저축은요, 우리 명심하실 게 있어요. 연금저축 연금 받을 때 다 이렇게 저율과세 3.3에서 5.5% 뛴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다른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종소세, 종합소득 신고하시는 것이 3.3%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이 종소세 신고고 3.3에서 5.5%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1,200만 원 초과하거나 일시금 수령하시는 분들은 16.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이 원칙이 종소세입니다. 자, 아날로그님 연금이라면 7.5% 확정에 안 받으면 1% 가산돼요. 맞습니다. 그렇죠? 안 받으면 3년간 1% 가산됩니다. 최미수님 62년생 5년 납입 5년 거치 6% 최저보증 비과세 가입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추천도 가능하신가요? 네, 변액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 최저보증 6% 최저보증 연금은 다 말씀드렸듯이 연금 수령 조건 하에서 일정 기간 동안 6% 최저보증, 연금 개시 전까지 6% 최저보증 해드리는 것이고요. 10년간 혹은 납입 기간 동안 6%, 그 이후에는 5% 해드려가지고 그렇게 쌓인 금액을 연금 개시 시점에 연금으로 평생 나눠드리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연금에 비해서 연금 수령액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한도 내에서는 비과세되고요.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연금입니다. 연금액 높지, 세금 안 내지, 건보료 안 떼지.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조건이 반드시 연금으로만 수령하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게 되겠고요. 혹시 받다가 돌아가시면 남은 금액은 전부 다 원리금이 상속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품 설명은 1800-3624 저희 상담센터 전화 주시면 연금 전문가들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아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슈퍼챗 할까요? 슈퍼챗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움되시면 저한테 슈퍼챗 써주시면 제가 여기서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슈퍼챗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하시는 도움 되셨다면 제가 슈퍼챗 받아서 이걸 제가 쓰는 것이 아니라 슈퍼챗 받아서 이걸로 뭐 사회에 기부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으니까 제가 어쨌든 제 재능을 가지고 사회에 도움될 수 있다는 걸 많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 지금 슈퍼챗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사실 기능을 몰라서 기능을 빨리 고민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함께 잘 사는 세상 만드는데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웅님 감사합니다. 배수자님 금원 팡 터졌네요. 감동이죠. 네, 고희경님 국민연금 유족연금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제외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이 내가 사망했을 때 내가 유족이 있으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거든요. 그죠? 근데 그 유족연금에 지급되는 것에 제외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일단 유족연금을 지급하는데 유족이 국민연금 받고 있으면 중복 수령이 안 됩니다. 유족연금과 본인연금 중에 큰 거 선택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본인연금 선택하시게 되면 유족연금의 30%밖에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유족연금이 범위가 있습니다. 지급되는 범위가 누구한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배우자가 있으면 지급되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25세 미만 자녀, 25세 미만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60세 이상 부모, 그 다음에 19세 미만 손자녀 이렇게 딱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그 자녀가 없거나 유족이 없으면 지급되지 않고 사망 일시금 지급하고 끝납니다. 그죠? 그리고 특히 배우자에게는 혼인관계 있으면 지급되는 것이고 자녀에게도 지급되지만 60세 이상 부모에게 지급할 때는 60세 이상 부모님이 사망 직전에 이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용돈을 지속적으로 부모님께 드리고 있었다는 그런 증거를 제출하셔야지 유족연금 지급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생계를 유지했다는 증거가 없다 그러면 이 부모님이 사망한 자녀의 유족연금 받을 수 없습니다. 그죠? 이런 기준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정님 90년대에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1,200만 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보험 안내서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써 있습니다. 90년도에 가입한 연금저축은 1,2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세금 안 내는 거니까 비과세니까요. 얘는 조건이 5년간만 나눠받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있으면 200씩 5번 나눠받으시면 되고 1억 있으면 2,000만 원씩 5번 나눠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년간 나눠받는다는 조건만 있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제한이 없고요. 비과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과세이기 때문에 1,200만 원 룰에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1,200만 원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신개인 연금 저축에서 발생하는 연금에만 해당됩니다. 알겠죠? 네, 맞습니다. 네.
전여사님 감사합니다. 실화사님,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을 비교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연금저축이라는 상품 자체가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 탈 때 저율과세하는 상품이죠. 그래서 세제 적격 연금이라고 합니다. 납입할 때 세금을 환급해드리고 연말정산, 그리고 연금 탈 땐 연금소득에 과세하는 상품이죠. 근데 이 연금저축을 가입해서 연금저축은 상품이고 이걸 은행에서도 팔고 있고 증권사도 팔고 있고 보험사도 팔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파는 거 연금신탁, 그리고 증권사에서 파는 거 연금펀드, 보험사에서 파는 거 연금저축보험, 요 세 가지 상품이 있으니까 자유롭게 가입하실 수가 있는데 은행에서 파는 연금신탁은 판매가 지금 중지되어 있고요. 증권사의 연금펀드는 가입하셔가지고 내가 그걸 펀드로 선택하시는 겁니다. 펀드 내지 뭐 ETF로 굴려서 수익을 더 많이 내시겠다는 거지만 손실도 발생할 수 있고요. 연금저축보험은 대부분 다 공시이율로 운영되기 때문에 안전하게는 굴러갑니다. 하지만 공시이율이 낮고 사업비를 공제하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이 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나는 무조건 원금 보장 가겠다 그러면 연금저축 보험 하시는 거고 수익을 내겠다고 하게 되면 연금 펀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익성의 차이가 있던 것이지 상품의 기본적인 스펙이라든가 세액공제의 차이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로이님 2000년 2월 최저보증이율이 가장 높았던 개인연금은 몇 %였나요? 라고 하셨는데 일반 연금 중에서 금연동의 연금 중에서 최저보증이율이 높았던 것은 뭐 1.5% 정도가 대부분 높았고요. 이건 일반 금연동이고 2018년 이후에 나오기 시작한 이 최저보증이율 연금은 일반 금연동 최저보증하고 다르게 일반 금연동의 경우에는 어쨌든 뭐 중간에 해지하든 인출하든 관계없이 최저보증을 해주는 거였지만 지금 나와 있는 최저보증 5%, 6%, 7%짜리 연금은 연금 수령 조건으로 5, 6, 7을 보증해 주는 것이지 중간에 인출하거나 해지하게 되면 이런 보증일 자체가 없고 오히려 손실이 더 크게 발생하는 상품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말은 우리가 최저보증 이율 상품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조건을 반드시 여러분이 알고 선택하셔야 한다는 사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꿀꾸꾸님, 신규 공무원 연금 퇴직 후 얼마쯤 받을까요? 신규 공무원이신 분들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구조를 보시면, 자,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연금 받았냐면, 2014년, 15년 퇴직 공무원 연금 개혁 전에는, 근속연수에 따라 물론 다르지만,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의 약 70% 이상을 받았습니다.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400만원 받다가 퇴직 전 3개월 400만원 받다가 퇴직했다. 그럼 4728, 280만원 연금 평생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간 복잡해졌어요. 약간 복잡해졌는데 굳이 따지자면 제가 대략 계산해보니까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의 한 절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근무하셨던 공무원들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가 줄었다. 그러니까 3분의 2만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근무하셨던 공무원들이 300만원 받는다면 지금 근무하실 공무원 연금은 한 200만원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가 400만원이다. 그러면 이제는 200만원 언더로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만큼 한 30% 정도가 감액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언제부터 공무원연금이 임명됐냐에 따라서 약간의 소급적인 기간이 있으니까 약간씩 차이는 나겠죠. 장민님 반갑습니다. 늦었지만 또 재생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구구님이 연금저축펀드 월 50만원 30년 S&P 500 투자하면 노후 대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공무원입니다. 월 50만원씩 30년간 S&P 투자하면 노후 대비 당연히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50만원씩 30년간 투자하신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하십시오. 아시겠죠? 내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50만원씩 30년간 S&P 투자하겠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제가 100m 달리기를 42.195를 하는데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네. 100m 달리기를 42.195km를 하려면 420번을 뛰어야 되잖아요. 100m 달리기 40번, 420번. 뭐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100m 달리기를 420번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네. 자, 근데 중요한 건 100m 달리기 420번 하면 죽습니다. 죽어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DSK님, 와이프가 47세고 사학연금을 내고 있는데 사학연금 사이트에서 지금 기준으로 퇴직연금이 1억 2천 정도 퇴직금이 되고 연금을 받을 시 65세 이후부터 수령액이 110만 원이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퇴사 시에 이걸 일시불 받아서 일시불 연금으로 넣어서 놔두면 더 이득일까요? 라고 하셨는데 자, 사학연금을 일시불 받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보세요. 퇴직금이, 그러니까 일시금 받으면 1억 2천이고 연금으로 받으면 110만 원이잖아요. 110만 원이면 1년이면 1,300만 원 받으시는 거고, 그죠? 10년 받으면 1억 3천 받아요. 그죠? 근데 퇴직금 일시금으로 받으시면 1억 2천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일시금 받으시면 안 되죠. 아니, 뭐 설령 일시금 좋다 하더라도 일시금 받지 말고 연금을 받으세요, 웬만하면. 그래서 내가 10년 이상만 살면 원금 2 이상 받는 것이고, 20년 살면 2배 받고, 30년 살면 3배 받고, 나중에 노후가 되면 이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왜 그때 일시금 받았을까? 후회, 땅을 치고 후회하신다니까요. 무조건 연금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사모님께서, 와이프가 다른 소득이 있으셔가지고 공무원연금을 감액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시금이 좋은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DSK님 와이프분께서 뭐 임대소득이 한 500만 원 있다. 그러면 임대소득 때문에 공무원연금이 감액되거든요. 그럼 110만 원 받을 거 50만 원밖에 못 받아요. 평생.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일시금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굿굿굿님 공무원입니다. 연금저축펀드 월 50만 원씩 30년 S&P 투자하면 노후 대비 될까요? 아까 물어보셨는데, 네. 나머지 저축액은 자가 마련 부동산 투자라는데 괜찮은 건가요? 네, 자가 마련 부동산 투자 하시고요. 대신에 연금은 30년간 S&P 투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론은 되지만 현실은 안 됩니다. 테라님 50대 중반입니다. 매년 연금저축을 입금을 하고 5년 후 개시 시작할 때 연금저축에 입금된 계좌는 입금을 더 이상 할 수 없고 계속 ETF 운영되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네, 연금저축에 입금을 하시면 개시를 하게 되면 그 개시한 계좌에는 다시 입금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세액공제를 위해서 추가로 입금하시겠다라고 하게 되면 계좌 하나 더 만드시면 돼요. 연금저축 계좌 하나 더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시한 계좌에서 남은 금액은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ETF에 1,000만 원 있다. 근데 내가 올해 100만 원 받을 거다. 그럼 100만 원 빼고 900만 원 다시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김경일님, 박사님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개인연금과 국민연금과 주식배당금 합산 얼마가 되어야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얼마 이하가 되어야. 그렇죠. 어쨌든 기초연금은 꼭 이렇게 정하는 건 아니고 재산과 소득 다 봅니다. 근데 만약에 재산, 집만 있다면 집이 한 7억 안팎이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아무 다른 소득 없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재산이 없다, 집이 하나도 없다. 근데 소득밖에 없다. 소득으로 보시면 소득 인정액이 지금 단독가구가 부부가구 다릅니다. 단독가구가 200만 원이고 부부가구가 약 320만 원. 그 소득 이하이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하이면 받는다는 거지. 기초연금 30만 원이 다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또 그 이하가 돼도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30만 원 다 못 받고 많아봐야 뭐 20만 원, 15만 원 이렇게 줄어듭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딱 얼마가 돼야 기초연금 받는다, 안 받는다 이 기준이 아니라 난 기초연금 대상이 됐어. 받았는데 3만 원 받는 분도 계세요. 기초연금 3만 원 받는 분도 계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크게 의미가 없는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토네치카님, 연금 박사님 안녕하세요. 150만 원, 기본 50, 추가 납입 100만 원으로 20년 장기로 깨지 않고 달리려고 생각 중인데 최저 미보증형 변액 펀드 상품 달리 6%, 7% 최저 보증 변액 연금 중 어느 게 추천하시나요? 최저 미보증형은 사업비가 최대한 저렴한 온라인으로 발표를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뭐 저한테 말씀하시면 저는 당연히 최저 보증 상품 일반 변액연금 펀드 상품 말고 6% 최저 보증으로 권해드리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6% 수익을 투자해서 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달리 6% 상품, 최저보증 상품은 사업비가 연금 수령 조건 하에서는 없어요. 낸 돈에 6%가 그냥 붙는 겁니다. 그런데 미보증형 상품은 결국은 사업비가 적든 크든 뛰는 것이고, 그리고 그 뛴 금액을 가지고 거기 남은 금액 가지고 다시 또 수익을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걸 장기로 가져간다는 것이 장기로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결국 손실 나면 또 고민하다가 깨고 뭐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사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금은 수익이 얼마가 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이냐가 더 중요한데 그 유지의 가능성에서 봤을 때 결국은 이렇게 수익형 연금들은 쉽지 않더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김지호님, 직장이 있어도 연금 만기되면 국민연금 월급이랑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죠. 국민연금 개시 연령이 65세가 되면 소득이 있어도 연금 받을 수 있는데 그 소득이 월 근로소득 기준으로 약 350에서 380, 일반 소득 기준으로 260만 원, 그 이상이 되시면 국민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데 감액돼서 받기 때문에 굳이 감액해서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연기하는 거죠, 오히려. 받을 수는 있으나 조건이 제한될 것이다. 김지현님 58세시죠. 네, 지금은 연금 개시 연령이 아니니까 상관없고요. 연금 개시 연령 뭐 64세, 65세가 되면 그때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이안 키브님, 박사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7월에 국민연금 월 납입 금액이 오른다고 합니다. 대략 4만 원 정도 오른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절반 내주니까 저는 대략 2만 원 좀 추가 납부하겠지요. 납입 금액이 오른 만큼 국민연금 수령액도 오르겠죠. 이게 좋아해야 할지. 어쨌든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고 그걸 또 연금액에도 반영을 주는 거니까 오르는 게 뭐 나쁘진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뭐 이게 판단이 하시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야 되니까 좋게 바뀌길 바라야죠. 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연금 안 낼 수 있습니다. 회사 그만두면 되는데. 국민연금 안 내려고 회사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또. 그죠? 네. 우영수님 감사하고요. 고희경님. 모친이 노령연금 받고 있습니다. 만일 모친이 사망 시 자녀인 제가 중증장애로 유족연금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차후에 65세가 되어 연금 수령 시 기존 유족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자,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뭐냐면 유족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근데 중증장애시기 때문에 유족연금 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나이 말씀드렸지만 2급 이상 장애이신 분들은 연금 나이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 연금이 있으시게 되면 중복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 포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연금 수령 시에 기존 연금과 본인 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못 받고요. 장미님, 우리나라에서는 연금 박사님이 최고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최고가 아닐 수 있도록 수많은 연금 전문가들이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최고 그만하려 힘들어, 이제. 맨날 이거 9시에 뭐 하는 거야, 이게. 맨날 집에도 못 가고, 맨날 월요일 9시에 땀 빨빨 흘리면서, 진짜 우리나라 뭐 연금을 개선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인생이 달라져, 뭐가 달라져. 그냥 대충 하고 집에 가서 쉬고 그냥, 밥이나 먹고 자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저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10시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여러분 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저는 사실 뭐 제가 해드리니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런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제발 연금 전문 상담 라이브가 하루에도 막 10개, 20개, 100개씩 이렇게 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연금 전문가님들 분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후양 기부님, 국민연금 이상수령이 월 170만 원 정도 됩니다. 95년부터 2029년까지 가입 기간인데요. 연금액을 늘리려면 이미 가입을 해야 하는데 3개월 수가 120인가요? 기준이 얼마 이하일 때 유리한 건가요? 3개월 수 120 이하이면 일단 유리한 걸로 보고 있고요. 120 안팎 왔다 갔다 요즘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도 국민연금이 유리한 걸로 보여집니다. 120이라는 것이 내가 낸 돈을 120개월, 10년 이내에 회수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일반 연금 대비 좀 유리한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김 기자님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전 여사님 지금부터 공부해도 합격 가능성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합격 가능성 있고요. 네, 하셔가지고 공부하시고 또 7월에 못 보신 분들은 11월에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HJ님 45세입니다. 65세부터 매월 300만 원 정도 연금을 받고 싶은데 어떤 상품을 어떻게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자, 1800-3624 연금박사 상담센터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인 포트폴리오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개인연금까지 다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무님 강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으셨어요. 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네, 제가 연금 전문가 과정 전부 다 낸 게 아니라 저도 바쁘기 때문에 제가 한 30-40%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장덕진 박사님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공부하시면 도움 될 겁니다. 한미님 IRP 적립금이 너무 많은데 퇴직금 받을 때 다른 IRP 계좌로 받으라고 하는데 이유가 연금 수령 한도 때문에 금액이 키면 다 못 받을까봐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IRP 계좌를 여러 개 나눈다고 해가지고 금액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퇴직금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계좌가 10개 있으면 10개 다 합산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냥 왜냐면 기존에 퇴직금 계좌 따로 일반 계좌를 따로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 계산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인출한 계좌에서는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적립하는 계좌는 적립하는 계좌 따로, 인출한 계좌는 인출하는 계좌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현우님 감사합니다. 김기다님 63세이고 유족연금 30만 원 받고 있는데 개인연금으로 노후 대책 방법 뭐가 있을까요? 개인연금 좋은 연금 많이 있으니까 1800-3624 저희 센터 전화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연금, 최저보증연금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5%, 6%, 7% 다 있어요. 자, 베스트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끌 때 되면, 그쵸. 슈퍼챗은 구글이 40% 세금을 가져가니까 후원은 우측 상단에 계좌번호를 띄워서 받으세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네. 슈퍼챗은 구글이 다 가져가네. 그럼 안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후원을 따로 받아서 여러분들이 후원하시는 금액은 사회복지재단이니까 사회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또 기부하는 방법 제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영호님 연금축 펀드에서 펀드 고를 때 미국 S&P 500 고를 수 있나요? 당연히 고를 수 있죠. S&P 500 ETF도 고를 수 있습니다.
자, 르브론 제임스님, ISA 해지금액 연금펀드나 IRP로 전환 입금하면 소득공제 10% 한도로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전환은 해지 60일 이내에 해야 하고요. 그럼 12월 1일자로 6천만원 해지했다고 하면 그 해에 3천만원 전환하고 다음에 1월 중으로 다시 3천만원 전환하면 그 해에도 300만원 세액공제 되나요? 오, 예, 좋은 방법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아닙니다. 이 30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IS에서 넘어오는 금액이 총 300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그죠? 네. 이걸 뭐, 전환을 계속 하신다고 연간 300을 추가로 해드리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300만 원까지만 된다는 사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마트 라이프 사과세님, 그 연금 상담 전문가 시험 꿀팁. 나중에 제가 공개하면 안 되니까 나중에. 자, 태양님, 박사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 아이고, 연금 배터리도 없어. 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핸드폰 배터리도 없네요. 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연금 박사 라이브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뵙고요.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은 한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아마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여러분께 또 영어는 잘 못하지만 한국말로 미국에서 연금 박사 라이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연금 박사 라이브 여러분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건강하시고 한 주 동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미국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